보신 대로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던 김만배 씨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영상이 공개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원래 김만배 씨가 이 폐 손상이 심각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영상을 보면 뭐 종종걸음으로 뛸 정도로 상당히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네, 뭐 건강하기까지 하겠습니까? 김만배 씨가 작년 11월 4일 날 구속이 됐어요. 예. 그러다가 올 11월 24일 날 1년 조금 더 수감 생활하다가 석방이 됐는데 구속기간 만료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에 12월 14일 날 극단적인 시도를 갖다 해서 중환자실에 한 일주일 가까이 6일 정도 머물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전치 4주 정도 이야기했었으니까 12월 14일에 전치 4주면 한 1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아주대병원에 계속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저께 한밤중 자정경에 이제 다른 병원 응급실로 전원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한 2시간쯤 뒤에 새벽에 걸어 나온 모습을 갖다 보니까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 정도 상태면은 뭐 이렇게 재판 받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호전된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도 이제 응급실로 앰뷸런스로 이동했잖아요. 아마 이제 언론에 노출되기 싫은 어떤 압박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전치 4주라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클지 모르겠습니다만 2주 정도는 아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진단서이기 때문에 4주면 그렇게 큰 진단서는 아니고요. 또한 이제 폐에 고였던 380ml의 피를 뽑았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 피를 뽑지 않았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를 뽑고 정상적인 상태로 됐을 것 같고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앞으로 한 2주 정도 동절기 휴가가 있어서 한 2주 정도 후에는 재판과 검찰 조사는 뭐 당연히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김 씨의 몸 상태가 이제 회복이 됐다고 하니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 휴가 기간이 끝나면 재판이 이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검사들이 이제 와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는 아마 변호인하고 그 재판부하고 일정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월 6일까지가 휴정 기간이거든요. 12월 26일부터. 그러면은 1월 둘째 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그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땐 한 1월 중순이면은 뭐 김만배 씨가 이제 전치 4주 기간도 다 끝난 것 같고 그다음 더더군다나 저런 영상을 통해서 특별히 재판에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니까 기존에 그 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재판을 했는데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 1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는 재판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검찰 이제 김만배 씨의 정확한 몸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조사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김 씨가 이제 입원 중인 상태에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입원 중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요. 실제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사건이 급하면 입원 병원을 찾아가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제 검찰 수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는 수사에서 입원 병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또한 중환자실에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기 때문에 아마 통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뭐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검찰이 한 일주일 전에 병원에 확인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만배 씨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너무 당사자에게 압박감을 주는 방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들은 그렇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김만배 씨가 다시 이제 4주가 끝나고 나서 그 재판 연기 신청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불구속 재판의 경우에는요. 재판부가 그 연기 신청을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불구속 재판은 구속 기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재판을 안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서는 좀
속아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최근에는 어떤 일들도 많이 있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 당사자가 코로나 걸렸다 아니면 심지어 변호사가 그 코로나 걸렸다 이렇게 하면은 재판부가 의심하면서도 그 재판 연기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런 케이스, 이 김만배 케이스는 워낙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재판인데다가 그다음 또 일정한 그러한 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이 연기됐기 때문에 저 정도 건강 상태 가지고는 이제는 그 법원에서 재판부가 쉽게 재판 연기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는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각에서 이제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영장이 재청구가 된다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검찰의 시각에서 보면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게 법적으로 보면 도주 우려와 관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미 공범인 남욱 씨나 유동규 씨가 불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또한 이미 1년 정도 구속이 된 상태였었고 또 지금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해서는 이미 구속 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 사실이 아니어서 아마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재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다음 달 11일 전후에서 이제 검찰에 출석한다고 그래요. 네네. 뭐 원래는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날짜는 뭐 광주 일정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다가 10일로 이제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1월 10일이면 1월의 둘째 주거든요. 소환 조사를 불문하고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기소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소가 될 네네. 것으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제 변호사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봤을 때 오히려 만약에 소환을 또 했는데 또 불응을 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검찰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1월 10일 전후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내년 1월 둘째 주 정도에는 성남지청에 출석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검찰 조사 일정을 피의자가 이렇게 조율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상적인 건가요? 통상적인 건가요? 원래 일상적인 거고요. 당사자가 직접 하기도 하고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 일정과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정 조율은 정말 당연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가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소환에 응해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여당에서는 계속적으로 방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정말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서 수사에 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검사가 한 60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검사가 90명 정도 투입됐다라고 하니까 정말 아무튼 야당에 너무 집중적인 수사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에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여당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유독 한 정당에 대해서만 150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이렇게 수사를 한다는 것은 야당 탄압이라든가 정적 제거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방금 지적하신 대로 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투입돼서 한다는 게 이례적인 겁니까? 이례적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검수완박의 사이드 이펙트예요. 검사가 2,200명 있거든요. 예. 옛날에는 검사가 한 달에 300건씩 처리했어요. 뭐 도둑질한 것부터 뭐 교통사고까지. 그런 일들을 검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많으니까 이왕이면 수사를 더 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60명이든 100명이든 검사해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혐의를 밝혀내거나 아니면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뭐가 그 문제가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